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휴대폰에서 다짜고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형민이 엄마다. 잠깐 좀 만나자. 네? 누구시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몰아치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듣지 못해 대묻고 있었는데요. 나 형민이 엄마라고. 어머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난 너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나 바쁘니까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문자 하나 보낼 테니까 1시간 뒤에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건 형민이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는 옷을 챙겨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형민 씨 어머니, 그러니까 남친 어머니가 이미 커피를 반쯤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친 엄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어요. 한겨울이 아니었음에도 털이 수북한 밍크코트를 입고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부잣집 사모님을 흉내내고 싶어 한껏 멋을 부린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금목걸이에 팔찌까지 잔뜩 치장한 모습이 홀로 다른 세상에서 온 것만 같은 조금은 기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흘끈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아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것인지 남친 엄마가 손을 번쩍 들어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레 제게 쏠렸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얼굴이 시뻘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춤거리며 남친 엄마를 마주하고 앉았는데요. 남친 엄마가 카드를 제 앞으로 세게 던지며 말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너 마실 거 사서 와라.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친 엄마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기에 저도 모르게 카드를 쑥 하고 남친 엄마 쪽으로 밀어버렸는데요. 너무 세게 밀었던 것인지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제가 뭘요? 어머, 얘 좀 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로 행동할 수가 있어. 니네 부모는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는 있는 거니? 우리 부모님이요? 아마 알고 계실걸요? 우리 부모님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만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뭐? 불합리한 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해? 방금 저한테 카드 던지셨잖아요. 그치만 저는 똑같이 던지지 않았는데 왜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는 거죠? 그러게 제가 거지도 아니고 카드를 왜 던지고 그러세요? 제가 작정을 하고 말을 하자 남친 엄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너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형민 씨 어머니 상대하려면 보통이 아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선 커피나 한 잔 사올게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커피를 주문하고 가지고 오는 내내 남친 엄마가 어찌나 노려보던지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커피를 사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친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몇 번을 생각해보고 또 해봤는데 너 말이야 우리 형민이랑 헤어져. 드라마 보면 이럴 때 돈봉투를 건네면서 그러던데 그런 건 없나 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형민 씨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넌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보여? 이제 보니 네가 우리 형민이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형민 씨 어머니를 만나 뵙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만나 뵙고 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정도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심으로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 우리 형민이랑 알아서 헤어지겠다는 거니?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면 아줌마를 계속 봐야 하는데 그럼 악연밖에 더 되겠어요? 뭐? 아줌마? 악연? 제가 반박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남친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고 온 후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 가는 날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다들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형민 씨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빌미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순간 남친 엄마가 부들부들 떨며 물컵을 잡아드는 모습이었기에 저도 커피잔을 잡아들고는 급히 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보네요. 혹시 저한테 물 끼얹을 생각이시라면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비싼 밍크코트에 커피 쏟아지면 아깝잖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줌마. 제가 자리를 박차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미련 없이 할 말을 다 하고 나오긴 했지만 카페가 멀어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만나기 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연습까지 하고 만났지만 역시나 악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지레 짐작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반년쯤 된 커플로 성격이 나름 잘 맞는 편이었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친 엄마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남친이 몇 번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차나 한 잔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좀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을 거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가 봐. 그냥 가서 밥 먹고 차만 마시고 바로 나오면 되잖아. 매일같이 여자친구 얼굴 보고 싶다고 졸라서 그래. 딱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 그럼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올 거야. 그리고 결혼 얘기 꺼내고 하면 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말할 거고. 계속해서 졸라대는 남친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볍게 식사만 하고 오기로 했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라도 빨리 남친 집에 인사를 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왔으니까요. 우선 집에 들어서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조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 있자 남친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준비한 걸요. 얼른 앉아서 먹어요. 남친 부모님은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한 채 질문을 했고 저 또한 예의를 갖춰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는데요. 차를 다 마셔갈 무렵 남친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희 씨, 혹시 보험 같은 건 들었어요? 보험이요? 너무나 뜻밖이었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채 남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보험 있잖아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놨냐 그 말이에요. 아, 네. 부모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들으라고 해서 들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엄마 친구분이 보험 일을 해서 그분한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분? 그럼 약관이랑 제대로 안 받겠네. 네? 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요. 세상에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보험을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 그동안 약관을 똑바로 확인 안 해서 난리 난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잘 만나야 하는 거야. 특히나 아는 사람들한테 보험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야. 언제 한번 나한테 약관 가지고 와봐요. 내가 한번 확인해 줄 테니까. 사실 내가 보험 일만 해도 10년도 넘게 했거든. 이래봬도 내가 이쪽으로는 전문가야. 그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엄마가 알아서 잘 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많이 꼼꼼하신 편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말을 돌려야 할 것만 같았기에 제가 엄마를 핑계 삼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친 엄마가 더욱 작정을 하고 보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진희 씨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보험이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리 꼼꼼히 봤어도 잘 모르기 마련이거든. 보험 약관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 아, 네. 그러니까 꼭 나한테 보험 약관 가지고 와봐. 내가 보고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아, 네. 엄마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엄마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 뒤에도 남친 엄마의 보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남친 집을 나서면서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나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는데요. 며칠 뒤 남친을 만나러 간 장소에 남친뿐만 아니라 남친 엄마도 앉아 있었어요. 놀란 채 남친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지만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이 널 너무 좋게 봤지 뭐야.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미 한 번 본 사이인데 격식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진희 씨, 내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죠? 그날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놀라서요. 괜찮아요. 이제 자주 봐야 하는 사이인데 친해져야죠. 남친 엄마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조금은 경박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거부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는데요. 보험 일을 오래 했다던 남친 엄마가 바로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일을 어째? 진희 씨는 내가 같이 온 게 마음에 안 드나 보네.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말을 놔도 되겠죠? 대부분은 먼저 말을 놓으라고 하던데 진희 씨가 아무 말도 없어서 말이야. 아, 네. 제가 멋쩍은 표정으로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때를 놓치지 않고 남친 엄마가 제게 뭔가를 잔뜩 들이밀었습니다. 진이야,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한테 딱 좋은 보험이 있지 뭐니? 그래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계해봤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잖니? 그러니까 한번 봐봐라.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는 보험이 있어서요. 그건 안 봐도 뻔하지. 엉망으로 설계됐을 거야. 넌 앞으로 나만 믿으면 된다. 남친 엄마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류를 보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남친 엄마가 별일 아니란 듯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금액이 좀 많아 보이겠지만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래도 매달 70만 원이 넘는 정신보험은 조금 부담이 돼서요. 이미 들어가는 보험도 있어서 다 합하면 보험료만 90만 원이 넘는데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셈이 잘 안 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전에 있던 그 보험을 해약하라는 말이잖니.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기존에 넣었던 거랑 별반 차이가 나지도 않거든. 거기다 니들 곧 결혼하는데 보험 수익자를 우리 아들로 해야 하지 않겠니? 겸사겸사 바꾼다고 생각해. 저기 죄송한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서요. 지금껏 아무런 불편도 없었고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서류를 남친 엄마 쪽으로 밀었는데요. 제가 거절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남친 엄마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는 다르게 낯빛이 싸늘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넌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 거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수도 있잖니? 저기,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요. 저는 보험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게 오히려 예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냉정해도 너무 냉정하네. 너 말이야, 우리 향민이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니. 우리 향민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한테 이럴 순 없지 않겠니? 네 맘 알았으니까 난 이만 가보마. 남친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친이 쩔쩔매며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남친 엄마가 들고 있던 서류로 남친의 등짝을 한껏 날리더니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친이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다가는 저를 원망했고요. 진이야, 그냥 알았다고 말만 하고 보험 안 들면 그만이잖아. 내가 볼 땐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 내 말은 좀 눈치껏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잖아. 거기다 엄마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해야 하기도 한데 겸사겸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인 거지. 남친 입에서 보험 수익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남친과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왠지 모를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진지하게 남친과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친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헤어짐을 강요해왔기에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남친이 놀란 채 집까지 찾아왔고 만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미 씨 어머니한테 말 못 들었어? 우리 엄마한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오늘 현미 씨 어머니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하더라고. 나도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긴 한데 결국 보험 안 들어서 헤어지라는 말까지 듣게 됐네. 진이야, 그건 오해야. 보험 안 들어서 헤어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났던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매몰차게 너무 그러지 좀 마. 사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말대꾸했잖아.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랬구나.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 한마디로 우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어. 결국에는 보험 들라고 나를 불렀던 거라는 생각만 들더라고. 암튼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말 하려고 나온 것 뿐이니까. 그리고 보험 수익자 말이야. 그런 말 절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남친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네 비 다 맞춰주면서 살았더니 내가 만만해 보였어? 너 그따위로 살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무진장 피곤해져. 그러니까 좀 타협다고 그러고 살아. 넌 사람 질리게 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남친이 잔뜩 성이 난 채 먼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도 급히 카페를 나왔는데요. 그쯤에서는 오히려 귀찮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친과 헤어지고 난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한 횟집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전 남친 친구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시레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급히 등을 돌렸지만 이미 저를 봤던 모양으로 전에 친하게 지냈던 준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희 씨 맞죠? 아,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모임 멤버들을 둘러봤는데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던 전 남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눈길을 쫓았던 것인지 준수 씨가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민이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진희 씨는 전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준수 씨의 말에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했던 모양인지 준수 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민이는 지금 완전 페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진희 씨랑 헤어지고 얼마 뒤 형민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요?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왜 페인처럼 살고 있어요? 말도 마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형민이 어머니가 보험일 하시잖아요. 형민이 보험뿐만 아니라 며느리 보험 수익자까지 다 형민이 어머니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민이 아내가 수익자 변경해달라고 했다는데 보험금 노린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집안끼리 싸움이 났다는데 형민이 어머니랑 장모가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형민이가 보험만 150만 원이 넘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에 생활비도 잘 못 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혼당하고 큰 충격받아서 지금은 회사도 때려치고 종일 술만 마시고 있대요. 오늘도 나오라고 연락했더니 이미 술을 잔뜩 마셨는지 인사불성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형민 씨 어머니가 보험에 정신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형민이 아버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지금껏 들어간 보험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것 때문에 친가 가족들이 형민이 엄마를 의심해서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왜요? 그게 형민이 아버지가 엄청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데 좀 이상한 게 형민이 어머니가 보험을 더 많이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이 갑자기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 다들 형민이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희 씨를 위해서는 그때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우리도 형민이 어머니한테 보험 든 거 다 해약했다니까요. 준수 씨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카페에서 만났던 날 보험 수익자를 남친으로 변경해야 한다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끔찍하기만 했답니다. 그날 준수 씨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마치 공포영화를 한 편 보고 온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문득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